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기아차의 플래그십 차인 기아의 기암, 하지만 애매한 포지션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 기아 K9 2022년형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예상 제어 및 예상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기아 K9 처음 출시될 때는 에쿠스와 전폭이 1900mm로 같았지만요, 전장에서 약 70mm 차이를 보였고 휠베이스는 3045mm로 같았죠. 에쿠스보다 약간 작은 길이감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비벼볼 만한 포지셔닝을 가져갔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에쿠스 2세대의 지금 봐도 널찍한 그릴에 현대차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가장 잘 녹아든 모습의 디자인과 상징성에 비하여 기아차의 K9은 호라이코 그릴에 패밀리 룩을 적용하느라 상대적으로 작은 그릴의 모습이 차량을 더 좁게 보이게 한 모습과 사각형의 작은 램프가 8개로 모여 촘촘히 적용되는 모습과는 그릴의 패턴이나 모양이 많이 안 어울렸던 것이 사실이죠. 현대차 안에 속하기 전 제대로 된 기아차만의 플래그십 세단이 1997년 출시한 엔터프라이즈였습니다. 그 당시 TV 광고를 보면서 와 미쳤다라는 말과 함께 국내 최초 최대 배기량인 V6 3.6L의 230마력의 엔진을 얹었고요. 국산차 중에서 가장 빠른 최고 시속 230km를 냈던, 게다가 에쿠스 1세대도 저륜구동이었는데 체험인과 같은 후륜구동의 대형 세단이었죠. 진정한 멋은 문을 열었을 때 그랜저 XG와 마찬가지로 프레임리스 도어를 써서 멋들어진 모습을 갖췄고요. 신전 같은 전면 그릴과 함께 기아와 한국의 앞글자의 K와 봉황의 모습을 형상화한 엠블럼을 장착하면서 멋진 모습을 뽐냈던 차입니다. 사양면에서도 당시 최고급 차에만 있었던 전방 센서 및 후방 센서, 그리고 멀티미디어 화면과 2열 음료 보관 냉장고, 16단 조절식 서스펜션 등 정말 당시의 최고 기술이 아낌없이 쓰였던 차이죠. 시대를 잘못 만나 IMF 사태가 터지면서 외면을 받기 시작했고요. 기아 자동차가 현대 자동차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현대차의 에쿠스를 절대 넘지 못하는, 지금은 G90의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의 플래그십 세단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에쿠스 1세대는 자동차를 좀 아는 사람들에겐 체어맨과 엔터프라이즈보다 못하다는 그런 차였죠. 다이너스티보다 좀 더 좋은 상징성이 부각된 법인 차량으로서의 그런 차였습니다. 엔터프라이즈의 뒤를 이은 것이 바로 오피러스였죠. 여기서부터 무언가 디자인의 아쉬움과 독창적이지 않은 기아차의 기존의 옷과는 매우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엔터프라이즈도 기술 제휴 MOU 관계에 있던 마츠다의 고급 세단 센티아 2세대 모델을 바탕으로 개발이 된 것은 맞지만요, 국산화하면서 전체적 라인과 디자인을 다시 맡아서 재탄생할 정도였으나 오피러스는 각 명품 차량에 좋은 부분만 따서 합쳤다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그런 디자인이었기에 제 해석과 마라탕처럼 다 넣은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전면의 라지에터 그릴과 분리된 둥근 라이트 디자인은 제규어의 S타입과 매우 유사했고요. C필러 라인은 당시 링컨 컨티넨탈 세단 특유의 중절모 같은 형태의 C필러를 그대로 답습했죠. 국내에선 당시 이런 포멀 루프를 통해 슈퍼 드리븐과 오너 드리븐의 퓨전값 같은 개념을 주면서 대형차 판매 1위에 올라 성공했고요. 정비센터에서도 오피러스만의 정비 공간을 따로 제공한 듯한, 현재로 따지면은 제네시스가 블루엔젤로 들어가면은 따로 자리를 마련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렇듯 오너들에게는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잘롭 리기라는 매체에서 세계 10대 표절차에 뽑히는 영광을 누렸지만요, 당시 에쿠스처럼 전륜을 기반한 파워트레인을 갖췄고요. 기아차만의 디자인 패밀리룩을 재정비한 후 현재 K9 1세대가 출시를 하게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후륜구동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돌아왔고요. K 시리즈의 플래그십 대비 당시 국산차로는 처음으로 HUD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에 어댑티드 풀 LED 헤드라이트와 후측방 경보 시스템과 함께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등 현재까지도 꿀리지 않는 옵션들이 적용이 되었죠. 2015년 세계 올해의 차 럭셔리카 부분 최종 후보 10대에 포함되긴 했지만 미국의 자동차 잡지에서 BMW 표절 부분의 수상까지도 했습니다. 특히 실내 디자인, 공조 부분과 기어 노브는 BMW만의 특유의 색채 느낌이 물씬할 정도로 심하기도 했죠. 그 뒤로 2014년 11월에 1세대 K9의 마지막 페이스리프트 버전에 퀀텀 그릴과 함께 리어램프가 변경되어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때의 리어램프 디자인이 현재까지 먹어줄 만한 디자인이 아닌가 싶네요. 리어램프를 더 날카롭게만 다듬는다면 다시 저 디자인으로 내놔도 독 3사 플래그십 세단들이 현재 다 하고 있는 가로로 길게 늘어진 크롬 라인의 가로 배치형의 LED 램프, 아직까지 먹어줄 만한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로써 2세대 K9에 대한 디자인의 방향이 가로로 웅장한 리어라인과 함께
그동안 크게 지적되었던 전면부의 헤드램프 디자인과 더불어 보다 더 대형차스러운 그릴로 오는 거 아닌가 하는 큰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던 중, 네, 뭔가 유니섹슈얼한 모습으로 더 뉴 K9이 2018년 뉴욕 모터쇼에서 최초로 선보였을 때, 오피러스의 그 무언가 향기가 물씬 나는 듯한 모습이 느껴질 정도로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디자인에 대한 개인의 호불호가 충분히 존재하고 못생기거나 크게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아닌 한 기업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의 가치와 디자인에 대한 아쉬움인 거죠. 디자인의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독일 유명한 디자인을 담당했던 피터 슈라이어 CDO도 그렇고 루크 동콜보케 CCO도 그렇고 유럽에서 유명세를 떨친 디자이너로서 그에 파생된 연관된 영향을 받았던 다른 디자이너들이 현재 아우디부터 폭스바겐 및 BMW, 벤틀리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을 맡아서 하기에 당연히 유행하는 디자인의 흐름 및 세계적인 흐름의 추세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놓고 중국차처럼 표절을 하지 않는 이상 쉽게 표절이란 얘기를 쓰기가 힘듭니다. 더 뉴 K9에서 리어 램프는 벤틀리의 크롬 테두리 라인과 E클래스의 세로형 디자인의 램프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듯 하고요. 그에 맞춰 전면 헤드램프 역시 무언가 작으면서도 두 줄의 데이라이트와 함께 시퀀스 시그널 램프를 선보였는데, 플래그십 세단의 그 무언가의 위치보단 오히려 K7의 그릴과 헤드라이트가 더 웅장해 보이는? 그런 차이라 해둘까요? 네, 그런 차이라고 해두죠.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쉬웠단 점이죠. 왜 이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를 하느냐? 오늘 시간의 주된 얘기가 바로 K9 2022년형 페이스리프트가 단순 변경이 아닌 많은 요소들이 변경될 거라 생각하기에 이렇게 디자인에 대한 썰을 길게 푼 점 양해 바랍니다. 금년 7, 8월부터 K9의 테스트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점차적으로 보였죠. 유장막 사이로 아직까지 미약하게 방향성만 알 수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 현재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경될 거라는 사진들이 있는데 이렇게는 많이 희박해 보이고요. 유출된 위장막 사진과 최근 K8으로 나올 K7 풀체인지 스파이샷으로 유추해본 결과 전면 디자인은 상당히 많이 바뀔 듯하고 후면 디자인 역시 좀 더 기아차의 패밀리룩에 근접하게 만들어질 듯합니다. 특히 전면부에서는 K7 풀체인지인 K8의 디자인과 많이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그릴의 크기부터 헤드라이트까지 전면부 전체에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죠. 아직 프로토타입이라 그릴 하단 부분이 범퍼색과 비슷하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커지는 것은 100%죠. 기존의 K9은 그릴에서의 위압감이 전혀 없는 단순한 모습으로 대형 세단의 가성비라는 이 세 글자를 더욱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으나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K8처럼 위쪽이 짧은 육각형의 형상을 한 남성미가 넘치는 모습을 보일 듯합니다. 그릴의 변화와 함께 눈에 띄는 게 헤드라이트의 위치인데요. K8처럼 눈매가 날카로워질 것은 분명하고 그 안에 가로로 길게 배치되는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헤드라이트와 본넷 라인 사이에 공간감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이 K7처럼 Z자 모양의 데이라이트가 들어갈지 아니면은 헤드라이트의 얇아진 모습 때문에 생기는 차체의 공간일지는 더 확인해 봐야 할 듯하죠. 헤드라이트 아래로 무언가 캐릭터 라인이 굵직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분명 이 굵직한 라인 위에 K8과 같은 어떤 것이 들어갈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얇아진 헤드라이트 아래로 무빙 턴 시그널 램프가 들어갈 듯한데요. 기존 K9의 디자인의 기조가 될 두 줄의 데이라이트를 아무래도 이쪽으로 옮기지 않을까 싶네요. K8에서는 그릴과 연관된 마르모 형상의 무빙 턴 시그널이 들어갔는데 기존의 K9이 갖고 있었던 리어 램프와 맞췄던 그 방향성을 쉽게 버리지 않을 것 같고요. 무빙 턴 시그널이 바로 이쪽에 두 줄로 위치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직접 포토샵으로 계속 해본 것이라 엉성할 수 있으니 그 점은 약간 불편하더라도 양해 바라고요. 그릴 하단으로는 디귿자 모양의 에어덕트 부분이 넓게 생성될 듯하고 전에 무언가 막혀있는 듯한 디자인에서 한층 뻥 뚫린 속 시원한 디자인으로 찾아올 듯하네요. 한 지붕 두 가족이지만 너무 제네시스를 신격화시키듯이 밀어주려고 K9 1세대 마지막 페이스리프트 같은 어떤 웅장함이 사라진 부분이 너무나 아쉬웠는데요.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좀 더 고급 대형 세단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드미러의 위치나 모양은 기존과 동일할 듯하고 측면은 큰 변화 없이 라인을 따라 C필러와 리어 부분으로 가보면은 C필러 쪽 몰딩 부분에 K8과 카니발에 적용한 용비늘이나 상어 지느러미 같은 크롬 장식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유출된 사진엔 아직 없는 모습이죠. 리어 부분은 당연히 신형 기아 마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는 기존 기아 마크가 있던 자리에 후방 카메라가 달릴 것으로 보아 후방 카메라 아랫부분에 신형 기아 마크가 위치할 것으로 보이고 주간주행 등처럼 빛이 나서
보다 적극적인 신형 엠블럼에 노출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아래로 번호판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생긴 자리에 가로 일자형의 리어 패밀리 룩을 선보일 듯 합니다. 점선으로 이어지는 방식을 고수할지 아니면 그림자처럼 빛이 연결되는 걸 선보일지는 확실치 않으나 굳이 적용한다면 가운데 부분에 펄스 램프처럼 선보이고 좀 더 다크하게 입힌 리어 램프 안에서 면 발광식으로 디자인이 들어갈 듯 하죠. 금형 자체를 손보지 않는 부분 변경이라 리어 램프 부분은 약간 어색함이 존재할 듯 합니다. 듀얼 머플러 위로 리플렉터가 보일 것 같고요. G90 풀체인지처럼 도어 캐치가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다가 오토 플러시 타입으로 돌출되는 형태의 적용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풀체인지에서 적용하겠죠? 파워트레인으로는 올해 4월에 보인 연식 변경 모델과 같을 것으로 보이고요. 즉 3.3 트윈터보 GDI 6기통 가솔린 370마력과 52kg의 토크를 보여준 엔진과 3.8L 자연흡기 가솔린 315마력의 40.5kg의 토크를 보이는 엔진을 선보일 듯 하고요. 5.0 자연흡기 엔진은 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에 3.5 터보 GDI 엔진이 추가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G80에서 달린 엔진과 같은 사양의 엔진이 새롭게 탑재될 듯 하죠. 3.5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은 380마력의 54kg의 힘을 자랑하는 엔진으로 연비는 종합 9.2kg를 나타냈지만 이는 고속주행을 좀 많이 뛰는 분들에게 나타날 뿐 시내는 훨씬 못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남부선로 퇴근길의 연비가 트림상으로는 한 6에서 6.7km 정도 바뀌었던 것 같아요. LPI 3.0 엔진은 적용을 안 할 듯 싶고요. 그 라인은 K8에 달려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듯 하네요. 실제로 K9의 크기로 LPI를 끌기에는 무거우면서 시내 연비가 너무 안 나오기에 큰 메리트가 없으니까요. 현대차와 한 식구가 된 후로 항상 그 어떠한 선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인 K9, G80과 G90 사이에 포지션을 위치했지만 대부분 더 고급스러움과 브랜드의 고급화 자체가 제네시스 브랜드에 밀리면서 아쉽게도 G80보다는 낮은 급으로 오히려 대형 세단의 가성비를 논하는 포지션을 이번 페이스리프트로 화려하게 더 높게 비상해 보길 바라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곧 채널의 로고와 오프닝을 바꿀 예정입니다. 현대차에서 최근 유튜버들의 단속을 위한 분무기로 현대카로 대표하는 두 채널을 고소하면서 기존에 원래 예정되었던 현대 엔지니어와의 인터뷰 또한 무산이 되었고요.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여러가지 노출을 꺼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채널에 더 좋은 방향성을 가져가기가 빈약하여 죄송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채널을 키워가면서 더 자세한 자료와 인터뷰 및 차량 협찬이나 시승차 제공 등 구독자분들이나 다른 주변 분들의 범인 차량의 협조를 구하여 진행할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다른 브랜드의 중고차 비교를 통하여 좀 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효율적인 구매법을 알려드리고자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조만간 수익 창출에 대한 공지사항을 영상 앞부분에 넣을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전에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존의 약속대로 수익 창출에 대한 좋은 방향성을 갖겠다는 이 말을 지키는 채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한 자릿수부터 네 자릿수까지 오게 한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더 구독해 주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연말 같지 않은 분위기와 여러가지 사태로 침울하지만 그래도 좀 더 배려하고 힘내서 다가오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